자, 21학년 9월 모의평이 되겠고요. 1에서 3호 화작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수업 시간엔 발표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보통 이 발표문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나 어떤 계획, 요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2번 문제는 자료 활용 방안, 요거 나오는 거고, 3번은 청중 반응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번 문제를, 이 지문을 볼 때에는 먼저 첫 단락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청중과의 호응, 이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용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들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단락 어떻게 끝내고 있는가, 이것만 이제 체크하면은 1, 2, 3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 발표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 3번 학생 반응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메모와 발표 계획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네. 자, 보겠습니다. 떫은 맛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어떻게 해서 느껴지는지, 떫은 맛이 나는 식품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떫은 맛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하나밖에 없죠? 대상 소개, 이거밖에 없다. 과학 시간에 단맛, 짠맛, 신맛 등과 같은 기본적인 맛이 혀의 미각세포를 통해 느껴진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대답을 듣고 청중과의 호응하고 있죠. 그런데 다들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떫은 맛과 입속 점막과 같은 피부 조직의 자극을 받아 느껴지는 촉각에 해당해요. 자, 떫은 맛은 뭐라고요? 촉각.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은 입안에서 혀 점막의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자, 요렇게 또 정보를 뽑아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혀의 점막을 자극하죠. 이 자극 때문에 우리는 입안이 텁텁하다고 느낍니다. 그 텁텁한 느낌을 떫은 맛이라고 하는 거죠. 내용 뭐 하나밖에 없죠? 네, 그 떫은 맛에 대한 개념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유빈이 좋아하니? 떫은 맛? 별로? 여러분 덜 익은 감 먹었을 때 그 맛이죠.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 특이한 그 자극, 이걸 또 좋아해서 나는 떫은 게 좋아 그러는데, 사진을 보여주면 자, 시각자료 쓰고 있죠. 시각자료 쓰고 있고, 이것은 감의 단면입니다. 과육 사이에 보이는 작고 검은 점들을 본 적 있으시죠? 대답을 듣고 역시나 청중과의 호응. 네, 다들 본 적 있는 이 점들이 떫은 맛을 내는 성분 중에 하나인 타닌입니다. 덜 익은 감의 타닌은 침에 녹는 성질이 있어 떫은 맛을 느끼게 해요. 하지만 감이 익어가면서 타닌이 침에 녹지 않는 성질로 변하기 때문에 잘 익은 감에서는 떫은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각 자료를 통해서 떫은 맛을 내는 감 중에서 검은 거 타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떫은 맛이 나는 식품을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땡땡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되어 있는데 여기 출처가 좀 있긴 있지만 너무 좀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죠, 그치?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이 들어있는 감과 녹차는 맞다 녹차도 떫은 맛이죠. 당뇨와 고혈압 등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떫은 맛이 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입이 마르고 대장에서 수분 흡수율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떫은 맛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했네요. 떫은 맛을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떫은 맛은 다른 맛과 혼합돼 독특한 풍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풍미 때문에 녹차나 홍차를 즐기는 사람도 많은데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떫은 맛이 나는 식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떫은 맛이 나는 식품에서 무엇이 더 있는지 여러분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끝에 가서는 이제 풍미, 이거를 찾는 사람도 많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죠. 1번 이 발표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발표에 사용할 용어의 개념을 정리한 후 화제 제시 아니죠? 청중의 요청에 따라 요청한 거 없습니다.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이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 안내 안 했습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면, 그치? 과학시간, 청중의 반응 확인하고 있다. 청중과 호응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할 질문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자, 이해 내용 여부 확인이 아니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좀 권유하고 있었죠? 따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발표 계획 반영되지 않은 것은 뭐 내용 묻는 문제가 되겠네. 메모 1. 청중은 떫은 맛의 느낌은 알지만 떫은 맛과 관련된 지식은 부족할 것이다. 발표 계획, 떫은 맛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이면 밝혀야 하지. 네, 대상 소개 첫 번째 단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떫은 맛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어 있었죠. 두 번째, 청중은 기본적인 맛은 미각세포를 통해 느낀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음. 발표 계획, 기본적인 맛과 떫은 맛에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를 언급하며 했죠. 떫은 맛은 촉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떫은 맛이 느껴지는 과정을 설명해야지. 좋습니다. 세 번째 메모. 감의 타닌이 떫은 맛을 낸다. 발표 계획. 떫은 맛을 내는 다양한 성분을 분석한 시각자료. 자, 여기서 쓴 시각자료는 뭐예요? 감의 단면이죠. 감의 단면. 그쵸? 네, 틀렸네. 네 번째, 떫은 맛이 나는 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 떫은 맛이 나는 식품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 결과 인용했고, 다섯 번째, 떫은 맛이 나는 식품은 여러 가지가 있다. 떫은 맛이 포함되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식품의 예를 언급해야지. 아까 홍차랑 녹차였나? 네, 좋습니다. 아닌 것은 3. 3번 문제, 학생 반응, 적절한 것. 학생 1, 자, 여기 좀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1, 2, 3번은 순서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학생 1, 녹차에 타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 녹차의 떫은 맛이 물에 우려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봐서 녹차의 타닌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고. 1번,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비교하며 발표에서 제시된 정보의 문제점 지적한 것이 아니라 나 이거 알게 되었다. 그쵸? 그래서 자기 경험, 녹차 물 많이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떠올리고 있어요. 학생 2, 떫은 맛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쉽게 접하는 과일인 감과 연결해서 설명하니 떫은 맛에 관심이 생겨서 떫은 맛이 나는 건 먹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몸에 좋다니 앞으로 적당히 먹어봐야겠어. 두 번째, 학생 2는 발표자가 청중에게 익숙한 사물을 소재로 제시한 것을 그 이유를 궁금해한다가 아니라 자기 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한번 떫은 맛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3, 감의 검은 점이 단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었구나. 감이 익어가면서 그 성분의 성질이 변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 3번, 학생 3은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 필요하다고 판단 이런 거 아니죠? 4번,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어디 보자. 학생 1은 추론했어요. 녹차의 타닌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겠고, 그치? 근데 학생 2는 추론한 것이 아니라 나 그냥 떫은 거 한번 먹어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아니고. 5번,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자신이 평소 생각했던 바를 수정했다. 예, 좋습니다. 3개 수정했고, 그 다음에 여기 떫은 맛이 나는 건 먹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정했고, 답 5번이 되겠죠. 겁나게 쉽구만. 그래서 화작이 문제가 좀 쉬운 편이긴 한데 이게 또 읽어내야 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실수하면 또 나락으로 떠들 수가 있습니다. 4, 5, 6, 7이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화법에 관련된 거고 6번과 7번은 작문에 관련된 거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도록 해볼게요. 가해놨다는 의사소통 방식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읽어가면서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기 1은 지도사가 받은 전자우편 내용, 보기 2는 지도사가 인터뷰를 위해 준비한 자료, 기억력 띄고 활용 내용 중 가히 드러나지 않은 것은 자, 내용에 반영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요거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4, 5번은 가를 통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6번 가나를 고려할 때 학생이 글을 쓰기 위해 떠올려서 생각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A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A까지 보고 나서 7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화법과 관련된 가 지문을 봅시다. 가는 텔레비전 방송의 인터뷰고 나는 가를 시청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쓴 수기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산림치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땡땡 국립산림치유원의 산림치유 지도사 이땡땡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청자 여러분께 산림치유와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도사 산림치유란 개념 설명 들어가네요. 피톤치드, 나뭇잎의 초록색 특징 같은 숲의 환경 요소로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산림욕 숲치료라고도 하시는데요. 공식 명칭은 산림치유입니다. 산림치유원과 치유의 숲에서는 숲명상, 숲체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숲명상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각 자료가 있고
시청자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서 숲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숲의 짙은 녹음과 맑은 새소리에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참고로요, 여러분도 이거 진짜로 이 산림욕을 하려면 알몸으로 해야 돼.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여름철에 얇은 면티 같은 걸 입고, 그리고 이제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산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서 우편물이 나가면서 피토치드 같은 거를 피부가 또 흡수한다고 그래요. 가는 게 귀찮은 거지. 예. 진행자 동영상을 보고 나서 숲에서의 활동이 실감나게 느껴지네요. 실제로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중장년층이 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다른, 그치? 예. 뭐 이렇게 중장년층이 많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도사도 대답해주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학업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네요. 산림치유 프로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진행자께서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자, 진행자한테 한번 이렇게 더 대묻고 있어요. 네, 업무 처리가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땐 좀 힘들죠. 스트레스는 마음을 지치게 하죠. 그럴 때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표 제시, 자, 시각자로 제시해주고 있고, 이 표는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가자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자료인데요. 참가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두 집단 모두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값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잘 알 수 있네요. 진행자께서도 참여하시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꼭 한번 참여해보세요. 저 권하고 있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그림 제시 역시 시각 자료 있고요. 이렇게 한 곳에 산림치유원과 27곳의 국공립치유 숲이 여러 시도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장소를 골라 참가 신청을 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땡 누리집에 신청 방법과 프로그램 정보가 안내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숲은 마음을 토닥여주는 친구입니다. 은유죠? 은유면서 의인화 들어갔네요. 숲으로 오세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다양한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진행자는 지도사의 답변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어느 부분이었나? 어디요? 응? 진행자는 지도사의 답변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그 진행자 같은 거 좀 보면 되겠죠? 네, 진행자. 바로 이런 거. 지도사가 여기 얘기했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인기가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학업도 힘드는 경우가 많이 그런 것 같네요. 그쵸? 자기 의견을 덧붙이고 있지, 그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읽어가다가 바로 체크해주면 좋은데 체크를 못했을 경우, 그죠? 그럴 때는 그냥 보류하고 넘어가면 돼. 굳이 찾으려고 하다가 보면 시간이 또 잡아먹으니까 보류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확인했고. 두 번째, 지도사는 진행자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한 내용 바로 잡는다? 요 내용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 3번, 진행자는 지도사의 답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한 질문했고, 그 장소 어디예요?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어디 보자. 또 뭐가 있었더라? 말씀하신 참가 신청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추가 정보 요청했습니다. 네 번째, 진행자는 자신의 경우를 언급하며 지도사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때, 그렇죠? 자기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자신의 어떤 처지, 상황을 이야기했고, 지도사는 기대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며 진행자 참여 여건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쏠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5번 문제도 볼까요? 보기 1은 지도사가 받은 전자우편의 내용이고, 보기 2는 지도사의 인터뷰를 위해 준비한 자료다. 기억 니은되고 활용 계획 중 가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은 방송국입니다. 인터뷰 질문 보내드리니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질문 1. 산림치유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질문 2.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질문 3.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겠어요?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기억 동영상, 내용, 숲명상 참가자들이 숲에서 새소리, 숲 등의 소리를 들으면 명상하는 장면 1분가량. 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참가자 집단의 스트레스 점수 평균과 변화. 당연히 낮아진 거를 보여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림, 디귿 그림. 자, 여기는 치유연과 치유의 숲이 있는 그림이 되겠네요. 1번. 질문 1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기억을 제시하며 실제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을 간접 체험해 보도록 안내해야 되겠고, 예, 여기 동영상 제시하면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기울여 보세요.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예, 간접 체험 해봐라. 제시를 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두 번째. 질문 1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기억을 제시하여 영상과 소리를 통해 산림치유 프로 활동을 생생하게 전달. 그렇죠. 3번. 질문 2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니은을 제시하여 수치 변화로 알 수 있는 산림치유 프로 효과를 당연히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 질문 2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니은을 제시하며 많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관련 질환 주의군에 속한다? 이거는 뭐 안 되죠. 그렇지? 많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관련 질환 주의군에 속한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 제시된 자료는 그냥 참가 전보다 참가 후가 스트레스 지수값이 많이 떨어졌다. 요것만 알려주는 거지. 많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질환군에 속한다? 뭐 이거는 알 수 없어요. 다섯 번째. 질문 3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디귿을 제시하며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장소의 수와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겠고. 좋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4번. 질문하시게. 없니? 이번에는 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거 쉽지 않아 속상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던 중 산림치유에 대한 방송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인터뷰에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스트레스를 낮춰준다고 했다. 그런 점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자신이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그쵸? 우리 인터뷰를 보고 나서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어떤 그 동기, 계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내 생각과 달리 인터뷰에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어른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고 했다. 자, 내 생각과 달리 이렇게 돼 있어. 그쵸? 예. 내 또래의 다른 청소년들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많이 찾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내게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알려준 누리집에 들어가 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땡 치유 프로그램, 치유숲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하나인 쉼숲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터뷰 내용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죠? 청소년들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는 자세히 안 나타나 있어.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심수 프로그램에서 제일 좋았던 활동은 나무와 대화하기였다. 내 마음에 드는 나무를 하나 골라. 옛날 노래가 생각나네. 대나무가 떼기라고 야단을 쳤네. 민서야 알아? 유빈이 알아? 뽕나무가 뽕이라고 빵꾸를 꼈네. 대나무가 떼기라고 야단을 쳤네. 참나무, 뭐지? 참나무가 점잖게 하는 말 참아라. 모르니? 나무와 대화하기 거기 생각나네요. 자, 내 마음에 드는 나무를 하나 골라. 그 나무와 20분 동안 대화하는 활동이었다. 나무에 귀를 대고 숲의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무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친구들에게 나를 표현하지 못해 답답했던 것, 그런 내 모습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고민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었다. 이런 거 좋네요. 나무한테 이야기하는 거. 그치? 속마음 털어놓기, 스트레스 풀기. 좋다. 이거 뭐 학생들, 예, 좋네. 민서도 있어? 네. 뭐, 털어놓는 대상, 뭐, 인형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예. 유빈이는 없니? 너 핸드폰 있잖아. 시리야. 네? 인터뷰에서 숲을 마음을 토닥여준 친구라 했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A 부분. 7번 문제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체험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심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내 마음 상태를 표현, 그리고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을 나타내야지. 자, 전후 나와 있어야 되고 삶의 자세 나오면 됩니다. 주말에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던 나는 이제 주말이 오면 종종 숲으로 향한다. 숲이 내가 믿고 기대해 쓴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자세는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고민거리를 지니고 있던 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누는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었다. 산림치유과를 실감한 뜻깊은 시간. 역시 삶의 자세는 안 나타나 있다.
인터뷰에서 알게 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만족스러웠다.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숲을 찾아가 숲의 응원을 받고 와야겠다. 역시 삶의 자세가 안 나타나 있어. 이제 나는 집에 돌아와 다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숲을 기억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자. 삶의 자산이 있는데 참여하기 전후 마음 상태가 안 나타나는데 성격 때문에 속상해하던 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속상했던 마음이 풀리고 내 성격을 인정하게 돼. 전후 있죠? 이제 내 모습을 아끼며 살아갈 것이다. 삶의 자세 있네요. 더 5번. 자, 6번입니다. 다 나를 고려할 때 학생이 글을 쓰기에 떠오를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뷰에서 숲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어구를 활용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제시해야겠다. 있었나? 비유적으로. 이것도 찾아야 되잖아. 귀찮아. 보류. 인터뷰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했는데 그 점이 프로그램에 참여의 계기에 밝혔다. 첫 번째 단락에 있죠. 인터뷰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청소년들도 참가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바뀌어서 밝혀내고 있었죠. 인터뷰에서 숲의 환경 요소가 심신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산림치유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거 있었나? 다른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았다가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치? 우선 보류. 인터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시기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누리 찾았다. 있었죠. 자, 그러면 4번 확인해보자. 다른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확인한 거는 요 부분입니다. 그쵸? 자기 경험밖에 없어. 나무와 20분 동안 이야기하고 뭔가 마음이 후련해졌다. 이렇게 얘기죠. 4번 틀렸지 뭘. 자동으로 1번은 맞는 게 되겠네. 질문하세요. 괜찮니? 4번은 8, 9, 10번 장문, 8번은 초고 메모, 9번은 뭐 자료 활용 방안이 되겠죠? 아니네. 친구 조언이 되겠네. 9번은. 그리고 10번이 10번이 자료 활용 방안이네. 순서를 좀 바꿔놨구나. 어쨌든 뭐 문제는 뭐 똑같습니다. 보겠습니다. 학생 메모, 장문 상황. 교내 학생들에게 인포그래픽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써서 교재에 실으려 함. 예상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 어떤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할까? 개념 설명해야 되고 인포그래픽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 알려줘야 되고 비상구 표시 등의 그래픽 기호도 인포그래픽일까? 인포그래픽의 글에 비해 더 나은 점 뭘까? 인포그래픽이 널리 쓰게 된 배경 뭘까? 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학생의 글. 그림과 같이 복합적인 정보의 배열이나 정보 간의 관계를 시각적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한다. 개념 나와 있죠? 요거 기억 있고. 인포그래픽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시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정보가 넘쳐나고 정보의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면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소셜미디어 확장은 정보 공유가 용이한 인포그래픽 쓰임이 더 확대하였다. 자, 미음 있죠? 미음도 있고. 인포그래픽과 유사한 것으로 비상구 표시 등의 그래픽 기호처럼 시설이나 사물 등을 상징하여 표시한 픽토그램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디귿이었나요? 디귿 있다, 디귿. 그치? 그러니까 비상구 표시 등은 인포그래픽이 아니라 픽토그램이네. 그러나 픽토그램은 인포그래픽과 달리 복합적인 정보를 나타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나타낸 픽토그램은 컴퓨터 자체를 떠올리게 하지만 인포그래픽으로는 컴퓨터 작동 원리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포그래픽과 픽토그램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죠. 인포그래픽은 독자의 정보 처리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글은 문자 하나하나를 읽어야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인포그래픽은 시각 이미지를 통해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인포그래픽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김 박사 논문에 따르면 인포그래픽은 독자들의 정보에 주목하는 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인포그래픽 장점 1, 장점 2가 되겠다. 그쵸? 유형 없고 나은 점 있었죠? 그럼 뭐 보나마나 니은이 지금 내용이 없네요. 자, 시각적인 형태로 복합적인 정보를 나타냈다고 해서 다 좋은 인포그래프는 아니다.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게 하는지, 단순한 형태와 색으로 구성됐는지, 최소한의 요소로 정보의 관계를 나타내는지,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좋은 인포그래픽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 시각적 재미에만 치중한 인포그래픽으로 정보 전달력을 떠올릴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좋은 인포그래픽의 요건 또는 조건 이게 되겠네.
A 부분 학생들도 쉽게 인포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발표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포그래프 활용해보면 어떨까? 발표와 보고서 전달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권하고 있죠? 학생들한테. 자, 8번의 답은 당연히 2번이 될 테고요. 자, 9번 보기는 A의 초보다. 보기를 A로 고쳐 쓸 때 반영한 친구의 친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뭐가 달라졌는가 보면 되지, 그치? 뭐가 달라졌는가? 자, 9번 박스를 볼까? 지금까지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인포그래픽의 여러 특성에 비춰볼 때 앞으로 인포그래픽이 활용되는 분야는 늘어날 것이다. 자, 활용되는 분야는 늘어난다고 했는데 A는 학생들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발표할 때는 써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 그럼 그거 1번 예상 독자가 탐구해야 할 문제가 포함되도록 써보는 게 어때? 예상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드러나도록 써보는 게 어때? 이거죠? 글의 내용에 대해 균형 잡힌 관점이 드러나도록 써보는 게 어때? 글의 도입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이 포함되도록 써보는 게 어때? 글의 내용을 설명한 순서대로 요약한 내용이 포함돼 써보는 게 어때? 자, 글의 예상 독자는 누굽니까? 학생들이 교내 학생들, 그치?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한번 써먹어봐라 이렇게 써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요. 10번 문제. 나를 읽은 학생이 이를 참고하여 학생의 글의 일부다. 나의 정보를 활용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문조사 결과 우리 학생의 90%가 학교 정보 알림판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은 인터뷰에서 학생들 대다수는 알림판에 관심이 안 생겨서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림판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을 선호하며 인포그래픽이 유용하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재의 글에서 인용한 논문을 찾아보니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면 정보에 주목하는 정도가 글만 활용할 때마다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2배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학교에서는 학교신문에 인포그래프를 추가했더니 학교신문을 읽는 학생이 3배 늘었다고 합니다. 건의가 수용되면 알림판에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알림판에 인포그래픽 해주세요. 요 내용이 되겠죠? 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나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관실 유발 효과와 관련하여 연결되고 그 효과가 확인된 인근 학교의 사례를 신문,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로 제시 맞네. 2번. 나의 인용된 인포그래픽 연구 논문과 관련하여 그 논문의 내용에 대해 추가 자료 조사가 안 되고 나의 진술된 좋은 인포그래픽의 기준과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알림판의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이거 아니고 나의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사용 목적과 관련해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교내 학생 설문 아니고 나의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효율성 관련하여 그 효율성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이것도 아니죠. 1번밖에 없다. 질문이요? 없니? 네.